우선 지난 주말입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인근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였고요. 비공개로 약 12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사실을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비로소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 오늘 오전 출근길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는데요. 오늘 이 총장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출근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김 여사 조사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 특혜 논란을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이 인정을 하면서 본인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던 것에도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어 이원석 총장은요,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이 사건 척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 이 김 여사 사법 처리 논란의 중대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와 함께 대통령실이 어떻든지 간에 검찰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 그리고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치적 숙제 하나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또 역대 정부 최초로 현직 대통령 부인의 검찰 대면 조사라는 사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패싱, 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으로 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또 전국의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새로운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원석 총장, 김 여사 소환 조사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다음에 거취까지 언급하면서 격노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건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이자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2달여 만으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 및 안전을 이유로 김 여사의 동선과 보안시설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소를 제한했고,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이 이를 수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의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러한 사실을 김 여사 조사 후 10시간여가 지난 밤 11시 30분쯤에야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고요. 유선 전화보고를 한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총장은 나를 무시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는데 못 지켰다고 격노했고, 이후 주변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건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장관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에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국민에 약속했다는 원칙, 바로 이 부분은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가 아니고 이 검찰청사로 나오게 해서 조사받도록 하겠다, 바로 이걸 뜻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원석 총장이나 그다음에 이창수 서울지검장이나 김건희 여사를 뭔가 대면 조사해야 된다, 여기에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장소와 방법을 놓고서
따라서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꼭 그것보다는 조사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 기류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 사이에서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입장을 뭔가 지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밝혔다. 이게 그동안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 알려진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충돌 지점은요, 바로 이 김 여사 조사 장소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총장은 앞서 여러 차례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면서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이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이 총장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한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조사를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여사 측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기를 강력히 원했고, 이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하루빨리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 총장은요, 오늘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직접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보고를 받은 뒤에 이 총장 패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리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이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출근길 이원석 총장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소환 조사 자체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요, 검찰총장 패싱 논란 불러왔고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왜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았느냐, 실제 조사를 하기는 한 거냐 이러면서 특혜 그리고 은폐 그리고 면죄부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저렇게 영부인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했을까라는 걸 해봅니다. 즉 역지사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떴는지 국민들은 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높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정점식 그 정책위원장이 왜 추미애 장관 시절에 그 당시에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걸 복원시키지 않았죠? 왜 그러면 현재 이 새로 정부 들어와서 수사 지휘권을 당연히 복원시켜야 될 텐데 복원시키지 않고 계속 놔뒀던 게 바로 이 정권 아닌가요?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영부인 제3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다 비공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들 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결국 이런 사안들을 왜 검찰총장의 어떤 지시 없이 실제로 중앙지검 차원에서 단독으로 했는가? 그렇다면 이게 검찰총장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이원석 총장이 조만간 결단을 하리라 보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즉 이 현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서 있는 기반이 결국은 그런 공정과 정의의 가치인데, 근데 지금 이 하는 행동에 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를 계속 키워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를 또다시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조사에 대해서 특혜라고 인정을 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은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특혜라는 점은 두 가지 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기, 그러니까 고발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첫 조사를 했다. 두 번째 절차는 과거의 용부인들은 참고인이었지만 이번에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출장 조사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이렇게 패싱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야당은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들이 사설로 이렇게 된 이상 결과라도 제대로 내놔라. 지금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지 공표를 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하면 그 내용을 또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